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2교시 때 이 환관의 구체적인 수술법, 그리고 보관법, 네. 좀 봤는데, 네. 한편으로 좀 애잔하기도 하면서 좀 신기하기도 합니다. 네. 예, 몰랐던 내용들이 아주 많았고. 자, 그럼 이 환관, 내시들. 근데 실제로 지금 뭐 논란이 되듯이 굉장한 권력들을 좀 휘둘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왕의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또 국정을 농단하기도 하고, 뭐 인사에도 많이 개입을 했던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했습니까? 일단 보면 환관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환관도 종류가 있나요? 예. 아까 말했지만 종 이품에서 종 사품까지 있으니까. 예, 계급도 좀 달랐고. 그래서 일단 그 주방을 관리하는 환관이 있대요. 맞춰볼까, 예원아? 주방? 주환관? 그러니까 아니 쉬운데 주방 내관. 아, 그 진짜요? 주방 내관이에요? 다음엔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입번 환관이 있고요. 출입번? 네, 출번 환관, 입번 환관 하듯이 출입번. 이 출입번 사람들은 환관.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환관이. 네. 근데 이제 붙박이로 궁중에만 머무는 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길장자, 당번할 때 번자 써가 장번 환관. 장번 출번, 환관. 입번, 장번. 그리고 승전색이라는 환관이 있고. 승전색이? 승전색. 승전색. 승언색.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승전색은 왕이나 왕비 네. 이 사람들을 모시면서 그 사람들의 명령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네. 승언색은 세자 곁에서 이제 세자를 도와주는 환관. 야, 그럼 이거 권력이 애매하네. 그러니까 현재 권력은 승전색이 센데 어떻게 보면 미래 권력을 따져보면 이제. 승언색이 좀 셀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세자가 자주 죽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세자가 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 세자가 일찍 죽거나 이러면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래야 되는 거죠, 완전히. 그거 하나 보고 살아왔는데. 야, 어떻게 해. 세자 돌아가셨대. 그래서 그렇게 슬피 울었나? 어떻게 하지? 아이씨. 우리 누구한테 가는 거야, 이제. 야, 그냥 자살할까? 야, 벌써 한번 죽었는데 뭘 또 죽냐, 씨. 그냥 살아. 아씨. 그러니까 네가 좀 잘 모시라고 했잖아. 그렇게, 세자를 모시던 환관도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방 내관이 있지만, 수락관 환관도 있었대요. 주방이랑 수락관 같은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좀 잘못드렸는데. 역시. 네. 큰일 날 뻔했네. 술을 관리하는 환관이 이제 주방 내관. 술. 술주자. 수락관은 이제 그야말로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는 그 환관들을 설리라고 불렀대요. 설리. 설리? 네. 설리? FX의 설리 말고. FX 설리.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더니. 네. 그 최고 책임자를 도설리. 도설리. 그러니까 이 설리가 이제 몽골 말이래요. 설리가. 그러니까 옆에서 보조해서 돕는다 이런 뜻을 가진 몽골 말이래요. 몽골 말이 우리말화된 그런 느낌. 설리. 설리 요즘에 최자랑 계속 사귀나?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헤어졌나?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나. 무슨 상관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수라상에 매일매일 술이 올라갔대네요. 술은.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그래, 반주나 약용으로. 뭐 그럴 수 있지. 아니, 공감하셔서 웃는 거죠? 예? 공감하셔서 웃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참 술을 많이 먹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아까 이제 왜 황제 가까이 가기가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대객당상이라고 해서. 대객당상. 예, 뭐 높은 고위 관료나 그 외국 사신이 왔을 때 이제 임금을 이제 아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길 안내해주는 사람을 대객당상이라고 했대요. 너무 많다. 이 사람의 파워가 굉장히 센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이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하면 못 들어가는데요. 요즘 치면 문고리 권력이 그런 얘기죠. 그래요? 메시지를 던져준다든지 보고서를 줄까 말까, 일정을 잡아줄까 말까. 뭐 어떻게 여기가 만약 지금 바쁘십니다. 지금 통화 좀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아무도 할 수 없잖아요. 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진짜 물고리 권력이네.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문을 지키는 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물고리. 그거는 이제 문차비. 문차비. 예, 차비가 얼마입니까 할 때 그 문차비라고 했다. 그런 다양한 환관들이 있었다. 그리고 각 초소마다 환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관이 있고 어린 환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비 환관. 어린 나이 이제 환관이 됐으니까 그런 애들을 소환 아니면 소천시 이렇게 불렀대요. 소환관이들 어쨌든 소환이나 소천시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식 환관과 예비 환관을 합쳐서 약 2,300명 정도. 우리 궁에 조선시대 때쯤에 2,300명. 숫자가 적진 않네요, 그죠? 네, 적진 않죠. 네. 2,300명. 그럼 2,300명의 궁녀가 뭐 몇백 명도 될 테고. 그때 그럼 궁 안에 늘 한 1,000명 정도는 있었겠네요, 그죠? 그렇죠. 낮에는 또 관리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니까. 1,000여 명. 그래서 이제 복잡했겠는데,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궁 안에 환관들이 되게 많았네. 그러면 이제 아는 척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슬쩍 삼청동 같은데 이제 데이트 가는 거죠. 점심 먹고 쭉 이제 인근을 걷다가 효자동 가는 겁니다. 효자동 가서 여기가 화자동이구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번 슬쩍 던지는 거죠. 네, 그렇죠. 목소리 크지 않게. 지나가는 말처럼. 오빠, 화자동? 여기 효자동이야. 아니, 나랑 데이트 온 것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아니, 이건 그냥 넘어가자. 화자동 얘기 괜히 했네. 무슨 말인데? 난 친구. 같이 3명이 온 거야. 3명. 여기가 원래 진짜 화자동이야. 근데 효자동이라는데 뭐? 다들 모르더라고. 이 화자동이, 나한테 1분만 주겠어? 한 1분 정도 필요하거든. 1분 더 얘기해도 돼. 여기가 지금 효자동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효자가 많이 나서 그런 거 아닌가? 에이, 바보. 그건 바보 같은 소리야. 이게 원래 화자동이라고. 화자동이 뭐냐면 한자로는 어떻게 되는데? 한자로 불화자 쓰지. 불화자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환관이 많이 살았다고. 내시 환관들. 그럼 환관동이라고 했어야지. 아니지. 이게 환관을 화자라고 했거든. 왜 화자라고 했었냐면 불화자 어떻게 쓰는지 알잖아. 사람 인자에 점 2개 찍네. 양쪽으로. 그 점 2개가 바로 고환을 의미했다고. 뭐야 오빠. 진짜 맞아? 그 맞는 말이야? 진짜야. 그래서 이게 엄청 할 수 있어? 야, 너는 이런 데서 엄청 무슨 지금 고등학생 데이트인데. 초등학생이 요즘 좀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좋네요. 그럼 이제 딱 느낌 오잖아요. 한자까지 딱 들어가면 확실히 이제 믿음이 간다. 제가 볼 땐 중국 얘기도 괜찮은데 광동성 얘기도 괜찮지만 광동성 얘기까지 잘못 가면은 너무 좀 얘기가 루즈해질 수 있어요. 불화자에서 끝내는 게. 그러면 설이 3개 있다는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설 3개까지는 해줘도 되고 이런 건 없어도 됩니다. 없어도 돼요? 왜냐면 이 한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확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숫자, 한자. 그렇죠. 연도. 뭐 거짓말. 완벽하죠. 네. 언제부터 그러면 효자동으로 됐는데? 이게 1920년대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화자동이었어. 그래? 일제시대 때. 거의 완벽하네요, 진짜. 누가 어떻게 검증할 겁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참. 그 똑같이 듣는 사람이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되지? 2명이 똑같이 다. 네? 예능 종결자가 오늘도 빛을 발하시는데 분명히 아는 척 매뉴얼이 잘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다 그냥 넘어가시죠. 네네. 어디까지 갔습니까? 환관의 종류가 그렇게 많더라. 환관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다. 네. 그 환관의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들 어느 정도였는지 또 교수님 좀. 글쎄요. 환관의 권력이라는 게 환관이 어떻든. 이게 결국 자기 정말 남성성을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쾌락 중에 하나가 성욕인데 그 성욕을 자진 포기하고 들어왔으니까 이 양반들이 가져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권력? 결국 권력이죠, 그죠? 권력을
그러니까 부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이분들은 뭐 더 이상 인생의 낙이 그밖에 더 있지 않. 자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네요. 여성하고 같이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에서는 저 왕이 자꾸 이상한 소리나 내고 있고 화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권력을 가지면 돈이 따르고 돈이 따르면 또 자기한테 양자하겠다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럼 기분 좋잖아요. 자기한테 많은 관계를 깨주고 이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자연스럽게 이제 이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결국 임금과 항상 그 권력 최측근에 있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 당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 업무에 실질적인 어떤 수용자가 되잖아요. 독약을 타라든지 그저 뭘 해라든지 아니면 칼을 휘둘러 갖고 암살을 해라든지 그러게 말려들다 보니까 결국 끝이 좋은 한가는 없다고 봐야죠. 거의 없죠. 아, 그래요? 권력으로 간 사람들은 최정점에 오르기도 했죠. 예를 들어 중국 같은 경우는 진시 황제 죽고 나서 2세 황제를 선정할 때 네. 당시 환관 조고가 결국 이세 황제를 옹립하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황제보다 더 큰 힘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슴을 가리켜 가지고 저게 이제 신하들 보고 저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사슴이다 하는데 신하들한테 미리 단도리 친 거예요. 저거 말이라고 해라. 그래서 황제한테 저거 뭡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당연히 사슴이시 하니까 아닙니다. 저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게 무슨 장난치냐? 신하들한테 물어보자. 신하들이 저게 뭐냐? 이거 전부 다 말입니다. 그 정도로 황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휘둘렀는데 사슴이라고 얘기했던 사람 죽었대요. 사형당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지록위마예요. 맞습니까? 네. 와. 맞죠. 대단한데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했는데 결국 한 나라가 멸망하면서 그죠? 자연스럽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고. 그 여불인가도 왜 황관 출신 아니에요? 여부리는 상인이죠. 여부리는 상인이고. 근데 이제 그 여부리가 이제 진시황의 생모한테 이제 가짜 황관을 꾸며가지고 노예라는 거대한 생식기를 가진 사람을. 거대한 생식기를 가진 사람 있었어요? 그 섹스 파트너로 이어줬는데.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그 노예도 다 죽게 되고. 어느 정도 거대했는지도 나옵니까? 혹시 역사적으로? 뭐 바퀴를 돌렸다는 이야기가. 바퀴를 돌려요? 마차 바퀴를 돌렸다는 거기 책. 그러니까 끼워서 이렇게 마차 바퀴를 돌렸다는 수 있잖아요. 마차 축에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차 축. 마차 중간에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돌렸다는 그 정도. 고형 초안지 보시면 나옵니다. 신빙성이 없네요. 아니 고형판 초안지. 중국 사람들은 너무 뻥이 심해. 그러니까 뭐 수염이 뭐 30m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사실 태산도 1,50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아, 태산이요? 아, 그래요? 신화적으로 자꾸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태산 높이가 1,500m예요? 네, 1,590몇 m인데. 그럼 뭐 지리산보다도 다만 이제 태산이 있는 그 주변이 좀 이제 평야지대라서 계속 이제 평평하게 가다가 좀 그러니까 높은 산이 나오니까 태산이라고 했지만 실제 높이는 얼마 안 된대요. 그러니까 돌출하면 더 높아 보이죠. 그러니까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런 게 다 거짓말인 거예요. 난 태산이 꽤 높은 줄 알았네. 아니 뭐 높죠 뭐 그 정도. 1,500m 그건 뭐 한 속리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정도 되겠네요. 홍리산보다는 높지 않아요. 홍리산보다는 높은가요? 네, 그렇죠. 뭐 하여튼 그래봐야 거기서 치악산. 도찐개찐 뭐 이런 도찐개찐이라는 말을 일때 쓰니까. 네. 하여튼 중국 사람들이 약간 좀 뻥이 셉니다. 그래서 명나라 때 황관 위충현이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네요. 네.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왕이 될 원자 있잖아요, 원자. 네. 원자의 유모이 이제 궁녀인데 수십 년간 관계를 맺었대요. 수십 년간? 네. 근데 이제 이 원자가 이제 황제가 됐고. 근데 그 원자는 그럼 누구신지는 모르는 거고. 원자는 이제 씨는 그쪽 씨인 거 같아요. 왕의 씨인데 중요한 건 이제 원자가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모였거든요, 이 궁녀가. 유모 역할을 했으니까 유모를 원래 정이품 부인으로 만들어준대, 관례적으로. 우리나라 엄마 말고 그러니까 젖먹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유모를 그렇게 높여준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월급 같이 주고. 근데 애 안 낳아도 젖이 나옵니까? 애를 낳은 사람을 이제 해야죠. 애를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낳은 사람 유모로. 이제 어쨌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궁녀를 봉성부인에 봉하면서 유모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키운 거 아니에요. 유모가 뭐를 부탁하면 잘 들어줬대, 이 황제가. 그래서 이제 위충현이 이제 정부잖아요. 그 유모에. 그래가지고 비밀 경찰이 옛날에 명나라 때 있었잖아요. 동창. 동창이 비밀 경찰이에요? 네? 비밀 경찰이. 네, 비밀 경찰. 그러니까 용문객잔, 신용문객잔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동창.
그게 동창회 그게 바로 비밀 요즘 치면 정보부였죠. KGB 같은 느낌. 국가정보원 그렇죠. 이런 거. 정보원 거죠. 그래요. 그 조직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엄청난 권력을 누렸대요. 위충현. 예. 우리나라도 있죠. 우리나라 가야죠. 중종 때. 언제까지 우리가 중국 얘기만 합니까? 문종왕후 알죠? 문정왕후. 옛날에 여인천하. 문정왕후. 예. 문정왕후 누구였더라? 저기 전인화. 맞아. 전인화. 예. 문정왕후가 진짜 권력을 엄청나게 누린 저기 대왕 대비잖아요. 어쨌든 그때 사람인데 박한종이 있었대. 박한종. 이 사람이 공신의 칭호를 얻을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이제 문정왕후하고 명종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아부를 잘했나 봐요. 그래서 경복궁에 불냈는데도 그냥 불내면 왜 사형당한다고 했었잖아요. 불냈는데도 그냥 직만 내려놨대. 면직만 당했대요. 그 박한종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답니다. 이 사람은. 끝이에요? 뭐 이 정도면 됐잖아요. 재산 모음이 끝이에요? 아니 뭔가 이렇게 국정을 좀 농단하고 뭐 이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국정 대표적인 게 영조와 관련해가지고 영조와 관련해가지고 한 명 있죠. 그러니까 누구냐면 영조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무술이 어머니가 좀 엄마 조금 자체가 조금 출신이 비천하고 숙빈채 씨. 그래서 이제 장희빈의 아들이었던 이제 그 경종 세자하고 영조는 노론 쪽에서 밀어주는 거고 장희빈의 아들 장희빈은 본래 남인 쪽이니까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대 그 장희빈 중에 누구 기억나요, 우리 예원 씨는? 김태희 씨, 김태희도 장희빈 했었나? 했어요. 네, 김혜수도 했나? 했죠. 언제? 했어요. 맞아. 정선경 씨. 정선경. 제일 유명한 걸로 저는 기억. 장희빈. 그게 90년대 이후고 80년대 있었는데 그죠? 네. 이미숙도 장희빈 했죠. 제일 유명할 걸요 아마. 장희빈을 원미경 씨 혹시 하지 않았나요? 원미경. 그분은 원미경 착한 사람 아니었나요? 인현왕후 안 했나? 인현왕후는 박정숙인 아닌데. 아니 이건 너무 길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여튼 이 장희빈이 엄청나게 우리 역사에서 많이 사극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계속 드라마 여러 번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숙종 때 보통 조선시대 왕들이 왜 이제 좀 사람들이 대체로 신하의 나라라 그러고 왜 이렇게 보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보면 기본적으로 왕이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뒤집어 내버리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왕이 숙종이에요, 사실상. 그 역대 왕들 중에. 가만히 그러니까 이 신하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완전 신하들을 한 손에 쥐었다 놨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 송시열 같은 사람은 결국 숙종하고 오랫동안 관계를 하다 결국 사약을 내려가 죽이고 또 남인의 또 거두였던 윤유도 또 경쟁했다가 또 사약을 내리고. 완전 그러니까 신하들이 꼼짝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왜 가능했냐면 역대 임금님들이 대부분 다 이게 출생 적통성에 문제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말하는 영조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좀 그랬고, 그렇죠. 또 선조도 예를 들어 반개 출신으로 첫 왕이 됐고, 우리 조선을 마지막 그 망친 뭡니까 고종 임금 같은 경우도 사실 저쪽에 먼 저쪽에서는 철종이 후사가 없으니까 어디가 끌어와서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컴플렉스가 많아요. 그렇죠. 자기가 뭔가 비천하니까 신하들이 언제나 나를 또 이것들이 어디 왕을 옹립해갖고 나를 없앨래야 하지 않냐. 그래서 항상 신하들을 대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 때 우리가 최초로 동인서인 갈라지죠. 붕당정자 그때부터 시작되죠. 선조가 조장한 측면이 강한 거예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자호란. 인조도 또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됐잖아요.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신하들한테 얹혀 있으니까 항상 또 불안하니까 주합파 척합파 대립을 더 조장하는 측면이 있고. 조선 고종도 마지막 이게 자기가 약하니까 개화파, 수구파 이렇게 조장한 측면이 있고. 근데 숙종 같은 경우는 사자라고 그러거든요. 왕의 적장자예요. 완전 적장자.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어릴 나이부터 선거에도 딱 내가 정통된 자신이 있으니까 들었다 놨다요. 왕이 그렇게 이제 신하들끼리 서로 사움 붙이는 게 그래서 그랬나? 이번에도 왜 저 국회 어디에서 이제 쪽지가 하나 보도가 됐잖아요. 밑에 애들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하라고 했다. 뭐 사과. 아니 근데 그것도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이게 여야가 싸움을 해야 됩니다. 뭐 예전 서양 제국주의도 그렇고 이 국내에도 그렇고 항상 가장 통치의 기본 원칙은 디바이드 앤 룰이 있거든요. 분할 통치. 서로 대립시켜가지고 서로 갈등하게 하면 자기들끼리 치고받는다고 나한테는 서로 다 충성 경쟁할 거 아니에요. 서로 충성 경쟁. 본래 그게 제왕학의 기본이죠. 분할 통치시키고 서로 싸움 붙이게 하고. 절대 회사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야가 싸우면 싸울수록 그러니까 관료나 예를 들어갖고 다른 쪽은 오히려 더 비난의 화살은 글로 다 가고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 이야기 하다 우리도 디바이드 앤 룰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예원 씨랑 우리 김 PD님이랑 좀 싸우세요? 우리는 더 싸우면 어떡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데 왜 그렇게 또 싸움을 붙이려고 그러세요? 디바이드 앤 룰. 나누고 분할 통치를 해라. 실제 중종도 반정을 통해서 이제 왕이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중종은 왕이 될 줄도 몰랐던 거예요. 진짜 갑자기 옹립된 거예요. 박원종 같은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미리 언질도 거의 안 줬대요.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언질을 안 줬대요. 그리고 그냥 데리고 가서 네가 이제 진짜 왕이다. 네 오늘부터 왕해라 이렇게 되니까 박원종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의 상황극 시도했으나 실패. 마마. 아 왜요? 왜 오셨어요? 저 지금 바쁜데. 뭐가 바쁘십니까? 매일 술에 빠져서 사시면서. 술 먹느라고 바빠요. 왕이 되십시오. 언제부터요? 오늘부터요. 예? 지금부터. 지금이요? Right now. 그럼 왕게임 하는 거예요 지금? 진짜 왕이라니까요. 아 진짜입니까? 고개 들지 말고 고개 깔고. 그런 식으로. 진짜 박원종이 무서워도 박원종이 들어오면 고개 숙이고 있었대요. 왕이? 네. 그러니까 언제 죽일지 모르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아니 자기를 왕을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언제든 또 아닐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박원종이 죽기 전, 그러니까 중종도 나중에 보면 이제 신하를 좀 분할 통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후반기에 가능한데 이제 그게 박원종 같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그래요. 하여튼 뭐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영조 때 그러니까 아까 이제 환관이 어느 정도 그 영조 때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조가 이제 왕이 즉위하기 전에 이제 세제로 있을 때 경종의 대전 환관이었던 박상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조를 살해하려고 했다. 박상금인가요? 박성금인가요? 박승금인가요? 상금. 네. 상금. 상은 왜 발음 듣기 쉽지 않아요? 듣기 쉽지 않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박상금이니까 박상인지 박성인지. 경상도 말을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니야? 제가 그럼 충청도에서 나한테 어떻게 알아요? 박상금. 나랑 10년 지냈잖아요. 근데 참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10년이 지나도. 자, 그래서 이제 박상금이요. 진행까지 이제. 박상금이요? 네. 박상금이 경종에 이제 밀지를 받았다고 하는데 경종이 자기 동생이지만 이복 동생이지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쟤를 좀 없애야지 이제 이 왕위가 안정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비슷한데 이제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주도적으로. 박상금이 환관인 거죠, 내식. 환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오히려 카운터 펀치를 맞고 오히려 본인이 이제 죽게 됐죠. 영모 시도했으나. 영모 시도를 했으나. 바로 자기가 이제 죽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제일 중요한 왕위 계승까지 이제 환관들이 개입하고 그런 식의 사건이 있었죠. 뭐 이 환관들한테 뭐 잘 보이려고 신하들도 노력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겠네요, 그죠? 많죠. 아까 말했지만 왜 저기 비잔틴 제국 같으면 자제를 아예 환관을 만들어서 넣었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많대요. 특히 그러니까 환관 중에 최고 벼슬이 상선이라고 했거든요. 상선 상선 어른 뭐 이런 거 할 때 그래? 왕과나 이런 드라마 많이 할 때 상선이었잖아요. 상선. 환관 중에 최고 짱. 종이품. 그러니까 차관급. 수간호사 같은 느낌. 그 상선이 최고 대장 자리인데 상선보다도 더 힘이 좋았고 원했던 자리는 대전 환관 자리였대요. 대전이 임금님 그렇죠. 계신데. 그러니까 종사품인데 벼슬이 꽤 차이 나잖아요. 그죠? 대전 환관이. 근데 여기는 왕이 있으면 왕의 비서실이 승정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교지를 내리면 승정원에 갖다 주고 승정원에서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 대전 환관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했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뭐 얘가 야료를 불릴 수 있는 거예요. 야류요? 야료? 속임수, 뭐 사기, 뭐 이런 뜻. 보통 그 야로라고 많이 하는데 야료가 이제 제대로 된 발음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고위관료들도 뇌물을 주거나 그렇겠다. 아니면 막 대하지를 못했대요. 말을 바꿔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참. 전하, 저 영의정 어제 욕하던데요? 나 욕을 해?
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예, 들어보니까 전화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 이거 이제 안 되겠네 이거. 영의정이야 영의정? 제가 그랬다고는 절대 아예 알지 알아. 너네 진짜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얘기는 이제 나한테 몰래 하라고. 그러니까요. 영의정. 제가 볼 때 그 옆에 이조 판서는 맞장구 쳤어요. 맞장구? 네. 야 수첩 갖고 와봐. 두 놈 좀 적어놓게. 네. 영의정이랑 여기 있습니다. 이조 판서.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얘기들 전하기도 하고 분위기 같은 것도 하긴 뭐 신하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도 전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그렇죠. 또 민원 같은 걸 열 때는 임금이 기분 좋을 때 딱 제일 잘 파악하잖아요. 그럴 때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그럼 임금이 해줘 이렇게 되는데. 네, 그렇죠. 자네 지금 전화 심기가 어떠신가? 전화 심기가 굉장히 지금 불편하십니다. 이거 처리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안 돼요. 지금 하셔봐야 안 된다니까요.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그럼 일단 저 보시고요. 제가 전화. 여기 밥값이라도 이거. 잘한데. 전화 기분 좋을 때 넣어드릴게요. 그렇죠. 저게 핵심이죠.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밥값 보이게 갖고 오지 마세요. 알았어. 집 저기 화자동이지? 네. 인력거 뒤에 트렁크 쪽에 넣어놓으세요. 그렇게 함세. 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 하긴 밀어 넣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네요. 그럼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그 권력자들하고 언제 이제 민원을 넣어야 되냐. 그런 경우도 있다잖아요. 같이 술을 마시다가도 이 화장실을 갈 때 이 남자들이 이제 소변을 같이 넣을 때 되게 기분이 제일 좋아질 때래요. 배설할 때. 그럴 때 같이 딱 따라가고 자기가 이제 소변이 안 마려워도 같이 따라가 옆에 딱 하면서 딱 거기 끝날 때 딱 민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청이 하나 있는데 각하 이러시면 또 그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소변을 그때를 또 찬스를 딱 포착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걸 알려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제일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환관이 또 우리가 아까 말처럼 삐껴가지고 말 한마디에 딱 얘를 좀 음해하는 말 해버리면 그냥 그런 일이 하면서 바로 날려버리는 거죠. 그렇죠. 야, 환관의 권력들 뭐 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두 개만 또 털어주세요. 아니 환관도 어차피 남자니까 결혼도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잠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관이 우리나라 환관은 야무지게 이렇게 다 잘라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조금 여지를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고함만 잘라내니까 남성의 물건은 남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호르몬이 근데 없죠. 아니 이제 방법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음경을 잘라낸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고환을 칼로 적출하는 경우가 있고 음경과 고환을 다 없애는 경우가 있고 또 고환을 망치나 이걸로 깨뜨리는 경우가 있고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제일 재밌는 게 고환은 두고 음경만 잘라내잖아요. 근데 음경이 다시 자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음경이 다시 자라나는 경우에? 다시 자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시 자라지? 그래가지고 조선 태조 그죠. 도마뱀처럼 도마뱀 뿌리처럼? 그런 경우도 있었답니다. 간혹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고환을 그걸 했는데 적출했는데도 이제 흔히 말하는 이렉션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는 안 돼도 그러니까 꽤 됐대요. 그러니까 뭐 궁녀하고 또 즐기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궁 안에 오로지 여자들은 왕 하나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태조 때 이만이라는 이만 외자인데 이만 남성성이 회복돼가지고 회복됐어요? 아니 그리고 회복됐다고 나와요. 궁녀들은 좋을 거 아닙니까? 이게 조금 이럴 땐 우리가 외래를 써야 되니까 이제큘레이션이 안 되니까 임신 걱정도 없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 방석이라고 있었잖아요. 왜 태조의 아들 중에 이방원의 동생. 뭐 이복 동생 그 부인하고 관계를 했대요. 방석이가 나이가 이만이라는 아까 그 내시가 방석이 너무 나이가 어릴 때 결혼을 하니까 그 부인이 뮤씨인가 그런데 뮤씨? 유씨. 욕구를 해소를 못할 거 아니에요.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시하고 이렇게 관계를 하다가 들켰대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여자는? 폐비가 되는 거죠. 폐비되고 이만은 죽고. 남자는 죽고. 죽어야죠. 하긴 뭐 그렇지. 그렇게 살려주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은. 그게 되긴 되는군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환관이 결혼할 때 매파를 넣는데요. 그러니까 중매를 넣는데요. 환관이 결혼도 해요? 결혼한다니까요, 그래. 오. 결혼하는데 여자랑 결혼해?
그러니까 일반 평민과도 결혼하지만 여자랑 결혼하죠. 여자랑. 아, 그래요? 아니 네. 뭐 동성애도 아니고 뭐. 아니 그래도 여자랑 결혼을 하면 여자. 중매를 넣으면 뭐 평민하고도 결혼 많이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황가는 권력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 고관 대작의 딸들을 주기도 했대요. 아, 진짜요? 네. 황간한테? 응. 와. 그리고 어차피 딸 줘도 뭐. 별로 준 느낌은 안 들겠다, 그죠? 근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관계를 가지는데 아까 발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네.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되는 경우가 많은데 되는데 그 남자도 이제 왜 그 절정기에 갔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보내고 해야지 모든 게 해소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해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그 목덜미라지 귀 같은 걸 물어 뜯었대요, 여자애. 여자를? 해소가 안 되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헝겊 같은 걸로 입을 막고 많이 했대요. 아니, 못 물게 하려고. 그게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아니, 예전에 이보이가 무섭네요. 나온 어우동이라는 영화 있었거든요. 예. 1985년인가? 80년 나왔는데, 그때 보면 이제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어우동, 이제 이보이가 어릴 때, 어우동을 이제 사모했던 한 남자애가 나와요. 근데 얘가 결국 이제 일종의 고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보이하고 정말 이제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랑을 나누는데 이게 뭔가 절정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거기서는 그냥 이제 문신을 떠주는 걸로. 이제 이보의 몸에 문신을 떠주면서 이제 결국 이제 뭐 해소를 하는 걸로.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써먹을 수 있는 건, 뭐 주변에 있는 친구가 마스크를 뭐 감기가 걸렸거나 뭐 이래서 이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마디 슬쩍 또 던지는 거죠. 뭐라고요? 에이, 너 한간이야. 무슨 마스크야. 무슨 말인데? 아이, 됐어, 있어. 그런 게 하여튼 옛날에 환관들이 그렇게 입을 가렸었다고. 왜? 마스크 했다고 옛날에? 그게 이제 마스크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환관들이 이게 좀 성욕 해소가 안 되잖아. 성욕 해소 안 될까? 할 수는 있나? 할 수는 있었지. 어떻게? 왜냐면 이제 다 잘라낸 게 아니거든. 다 잘라내지 않아도 환관이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것만 잘라내고 위에는 남겨놨다고. 아, 그래? 그랬는데 이제 여자들이랑 이제 잠자리를 가질 거 아니야. 가졌었다고. 진짜? 아, 진짜로. 이게 1732년에 그 미음 신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 나와요. 무슨 신서? 미은 신서라고 있어. 미은? 응. 미은 신서? 에이, 너무 묻지 마. 어차피 너 몰라.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런가? 그래서 이제 해소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막 물어 뜯었다고. 어디를? 그러니까 여자들 막 귀나 목 같은데 그래서 막 다친다고. 그래서 헝겊으로 입을 막고 했다는 얘기야. 진짜? 진짜라고. 참. 아이, 미음 신서? 너만 알고 있어. 됐어 이제. 알겠는데 그 책 찾아봐도 되지? 그거 저 서점 가봐. 있을 거야 아마. 요렇게 가시면 옆에서 듣다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좋네요. 책 이름 같은 거 하나는 뒤에 이제 뭐 신서 서자 뭐 어떤 글자가 좋을까요? 뒤에 그 책 기억 못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미음은 어디선가 기억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어려운 이름 한자 같은 거 이렇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그러니까 첩해 뭐 이런 거. 첩해서 뭐 이런 거에서 나왔다. 1700년대 한 중후반 정도가 적당해요. 이런 그 조선시대 때 얘기는. 노말하죠. 네, 아우를 수 있죠. 대충 나오니까. 약간 음자 들어가고 첩해 음서 뭐 이렇게 해서. 첩해 음계. 네. 음계로.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면 적당하게 아는 척 하시기가 괜찮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욕구 해소가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부인들도 안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외간 남자와 이렇게 정을 통하기도 했지만 환관의 부인끼리 이렇게 동성애를 많이 했대요. 진짜요? 네. 그걸 그래서 이 동성애를 대식이라고 했대. 대식. 대할 대자 먹을 식자 대식. 같이 마주보고 뭐 먹는다는 얘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대식한다? 그래서 대식을 했는데 뭐 서방님 마님 하는 호칭으로 서로 불러주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 그러니까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방님 마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다양한 성생활이 있었네요, 진짜 과거에도. 뭔가 진짜 개방적이네요, 되게. 아니, 요즘 세상보다 카마슈트라 더. 이런 거 보면 뭐 온갖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신기하네요. 그래서 환관의 아내들끼리 또 정을 통하는 일도 있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근데 그건 좀 봐줘야 되겠다. 그죠? 환관 뭐 아내들끼리 그런 거 어떻게 해? 그분들도 뭐 욕구 해소가 안 되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뭐 네. 환관의 권력 그리고 환관의 사생활 이번 시간에 좀 알아봤는데 어떻게 뭐 준비해 오셨는데 뭐 이건 꼭 한번 얘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빨리 시간은 2분 드릴 테니까요. 쏟아 놓으세요. 잠깐 제가 한 마디만 그 조금 말씀드리면.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환관을 시없는 수박이다, 고자다 해가지고 많이 폄하하는데 사실 역사로 보면 이게 대단히 슬픈 역사잖아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또 힘없고 돈 없는 서민의 자식들이 결국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자기 남성성까지 포기해가면서 이제 하는 이게 역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래서 자꾸 뭐 환관 같고 내시 같은 놈 이렇게 폄하하는 거는 사실 좀 바람직하지 않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도 뭐 개 같은 놈이 어떻고 개다 너는 개다 이랬는데 아니 개가 얼마나 충성하는 동물이고 얼마나 사실 그 사람보다 개가 나을 때도 있고 인간의 동반자인데 아니 근데 이걸 막 욕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진짜 이 환관이나 이 내시도 보면 이게 꼭 그렇게 폄하될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뭔가 없고 뭔가 없어지고 뭔가 잘라졌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환관들이 되게 컴플렉스가 강했대요. 뭔가 자르다, 없다 이런 말에 극도로 민감했대요. 그러니까 자르다 이런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찌르다, 뭐 없다란 말 대신에 좀 짧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민감했다고 합니다. 야, 저 명태 꼬리 좀 잘라. 그럼 옆에서 막 화 버럭내고 막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 빠진 그릇이나 이런 건 절대 안 썼대요. 뭐가 부족한 거.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것이죠.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가 결국 그 남성성 제대로 된 구실을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신 또 그렇기 때문에 동정심이 많았대요. 자기하고 같이 이제 이런 불쌍하고 약한 채에 대해서 아주 인정이 많았고 동정심이 많고 물건값도 뭐 거의 안 깎았다고 그러잖아요. 아니 왜냐면 나를 또 흉볼까봐 그만큼 민감해. 그러니까 달란대로 다 주고. 되게 인간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소주잔 지금도 왜 저 이 빠진 거 우리가 바꿔달라고 맨날 그러잖아요. 사실 그거는 뭐 다칠까봐 아니에요?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맞아요. 약간 깨지고 이런 걸 굉장히 불길하게 봤잖아요. 중국은 맞아. 오히려 그러면 장사 잘 된다고 해서 막 깨진 거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우린 이상하게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문화가 좀 달라요. 푸대접 받는 느낌, 약간. 그렇죠. 그러다 보니 참 얼마나 이제 이 환관이나 이런 게 왕조 시대 때 얼마나 천대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더 역설적으로 그런 권력 의지를 불태워가 이 세상 사람들 전부 다 내 발밑에 무릎 꿇게 하겠다 이런 욕구들이 강한 거죠. 하여튼 뭐 자신이 원해서건 아마 대개는 원하지 않았는데 상황이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제 부모가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렇죠. 애를 막 그렇게 일부러 거세시켜가지고 보내기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개인의 아픔들이 좀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분들이 잘한 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까 말씀대로 우리 김처선이라고 있잖아요. 왜 연산군 때. 김처선은 세종 때부터 연산군까지 7왕을 모셨다고 이러거든요. 7왕을 모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황관들이 수명이 왜 길다고 하잖아요. 70세 정도. 그러니까 황관들의 족보가 있잖아요. 양세계보. 양세계보. 거기 보면 평균 수명이 70세래요. 환관들이요? 네. 오히려 오래 사네요, 훨씬? 15년 정도 오래 산대요. 그러니까 문신들, 그때 다른 그 관리들의, 양반들의 그 평균 수명이 50세에서 56세인데. 맞아요. 최근에 연구 결과 나왔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따로?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호르몬 분비계 변화가 생기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생활이나 이런 거에 따른 좀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아무래도 여기 나오지만 술, 담배 안 하고, 그죠? 건강한 생활을. 성병 걸릴 일은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렇게. 체질 변화가 일어났다고 봐야죠, 그죠? 그리고 남자보다 여자가 좀 오래 살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자였다고 봐야죠. 아니, 뭐, 꼭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성격이란 이런 것도 다 여성화 된다고 이러던데. 고자가, 아니, 환관이 되면. 약간 중성적인 게 있겠죠. 아까 중사라고 했잖아요, 여자. 네. 오늘
요즘 최근 그 논란이 된 십상시 때문에 오늘 4시 환관 얘기를 좀 했는데 네. 과거에도 이렇게 왕의 어떤 그 어님 최고 권력자의 근처에 좀 있다 보니까 자꾸 권력에 대한 욕심 뭐 이런 게 좀 많이었던 것 같고 지금도 어쩌면 최고 권력자, 최고 존엄 옆에서 있다 보니까 그렇게 자꾸 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권력 옆에 갔던 환관은 결말이 아름다웠던 적이 별로 없다. 예. 그렇게 저희가 목소리를 좀 전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좀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이라도 알고 갈 수 있을까요? 이걸로? 오늘은 몇 개 좀 있었잖아요. 아, 그랬나요? 예. 아는 척 매뉴얼이 오늘 빛을 발해가지고. 예.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는 척 매뉴얼. 효자동 가셔야 되고. 지금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자, 아는 척 매뉴얼은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고요. 잠시 후에 이어질 4교시에서는 담배 얘기 관련해서 저희가 또 재밌는 역사적 팩트들 또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에 뵙겠습니다.